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가야사를 복원하자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 전라북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이 가야사 복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가야사 관련 전문가인 군산대 역사철학부 곽장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바빠지셨다고요. 특강도 요청도 많고. 예. 예, 뭐 상당히 좀 바쁩니다. 예. 30년 가야사 우리 지역에서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엊그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0년이 좀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연구의 빛을 보는 시기가 기회가 돌아온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또 학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 스스로 상당히 좀 기뻤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가야사를 연구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은사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 동부에도 가야계 유적이 있는데 그 가야 유적을 공부하겠다는 그 고고학자가 아직은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저도 한번 그 가야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이 가야사 복원 얘기를 지금 흘렸단 말이에요. 예. 국정 과제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영호남 화합하고 가야사 복원하고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네. 1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예. 그 당시에는 영호남의 개념이 없었고 양쪽 지역에 사셨던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을 하면서 가야의 역사를 아주 또박또박 써내려갔죠. 어찌 보면은 양쪽 지역 사람들이 상생을 하면서 가야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풀고 싶어 하는 영호남의 어떤 갈등을 풀 수 있는 아마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소국가 여러 개의 이제 연맹들이었다고 봐야죠. 그때는 영호남이 없고 소국들이 연맹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호남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의지하고 그러시죠. 연합해서 그러시죠. 그래서 그때로 한번 다시 회귀해보자 그러시죠. 그런 지금 맥락이잖아요. 그럼요. 네. 대개 이제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뭐 김해 그 과야 금관이죠. 또 뭐 대가야, 소가야 이런 쪽으로 해서 6개의 가야를 영남 중심으로 배웠었는데 우리 지역이 또 가야에 있어서 중심일 거라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예, 그 삼국유사에 보면 6개 나라가 소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야를 육가야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당시에 그 중국이나 일본 기록을 보면 또 다른 가야 나라들이 많이 열거가 돼 있죠. 예. 많게는 20개가 넘고 그 수를 거의 30여 개의 국가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2-3개 정도의 나라가 전북 동부에 기반을 두고 발전을 하면서 가야의 역사 이야기를 남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김해 김씨였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그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몰라서 또 추진을 못했겠지만. 뭐 그 사실이고요. 예. 그 뭐 이유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역사 의식이 마한 백제 중심으로 역사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예. 그만큼 가야에 대한 관심은 높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관심이 크질 않았고
모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영남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 뭐 그 가야 관련돼서는 박물관도 갖춰져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해서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경상도 쪽에서는 이미 뭐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들이 프로젝트 안들이 올라온 모양이에요. 예. 우리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예. 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시 또 장수군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아주 발빠르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영남 못지않게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야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쌓고자 합니다. 가야는 워낙 이제 역사적으로도 어떤 그 고서적이라든지 유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은. 예. 네, 어떠한 나라였고 소국들 6개가 이제 중심이 됐다고 예. 하셨는데. 가야를 소개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예. 하나가 수수께끼 왕국, 또 하나가 비운 왕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는데 네. 그 주된 배경은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식에 편찬된 삼국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 가야의 역사 얘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야를 만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야에 대한 이해폭은 깊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역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가야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는데 80년대부터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예. 가야를 철의 왕국 또는 철의 제국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가야인들이 남겨놓은 또 다른 기록, 즉 유적과 유물로 밝혀낸 새로운 가야사가 되겠는데요. 역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가야의 참모습은 철의 제국 또는 철의 왕국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는 게 바쁘고 또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우리 지역에 귀한 그 뭐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부 지역, 뭐 남원 운봉 쪽이 되겠죠. 또 장수 지역에 이 가야 관련된 고분이 지금 유적지가 있잖아요. 예,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왕릉급 고분은 대략 한 430여 개에 달합니다. 와, 네. 가야의 중심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영남하고 비교를 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무덤의 수와 또 무덤의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 예. 현재까지 확인된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두대간 동쪽에 있는 운봉고원에서 약 180여 개의 왕릉급 고분이 발견이 되었고 네.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수군 일대에서 약 250개의 가야의 고총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무덤의 수와 규모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가야가 전북 동부에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고대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철의 생산지가 우리 지역 동부였기 때문에 규모나 무게 중심에 있어서도 영남 쪽보다는 우리가 중심이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네요. 예, 최근에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전북 가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역시 철을 생산했던 제철 유적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실 가야를 평가할 때 철의 제국 또는 철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철의 왕국은 전북 동부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가야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제철 유적의 수는 약 150여 개소에 달하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의 단일 지역 내 가장 많은 제철 유적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전북 동부입니다. 영남에 그러니까 육가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제철 유적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나온 거죠. 예, 가야에 대한 뭐 그렇죠. 금동 신발이라든지. 그렇죠. 네.
철의 제국의 평가는 영남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그 근거는 이제 그 왕릉급 고문에 출토된 많은 양의 철에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면 전북 동부의 가야 이야기는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는 제철 유적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철의 왕국은 전북 동부에 있었던 가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발전에 역시 예. 공헌도가 큰 걸 꼽으라 한다면 역시 예. 철이죠. 그리고 철을 생산했던 지역은 항상 중앙, 즉 중심지를 이루었고 철을 생산했던 세력은 아주 중심 세력으로 발전을 했는데 예. 전북 동부 지역에서 그 제철력이 많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가야가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고고학,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유적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큰 보람이고 더 이 학문에 호기심이 생길 텐데 네. 우리 지역 남원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우연찮게 그런 유적들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제철 유적을 남겼는데도 예. 문헌에는 한자의 기록을 남기질 않았고 전해지는 얘기도 한마디가 없죠. 젊은 고고학자의 열정과 끈기를 통해서 찾아낸 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대단한 거죠. 네. 남원 같은 경우는 그 88 고속도로 그 공사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적지가 발견된 거라면서요. 예, 그 1982년도 88 고속도로 개설공사 구역 내에 고분이 포함되어서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 발굴을 시작할 때는 백제의 대형 고분일 거라는 고고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예. 발굴이 시작하면서 이제 백제가 가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발굴에서 담아낸 그 성과는 학계를 충격 속에 빠뜨리죠. 그 고분의 규모, 또 예. 출토된 유물의 어떤 의미가 정말 대단한 그 가야 이야기였는데 그리고는 그 가야이는 오래 가질 못하고 바로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장수는 지금 장수군에서도 군수님의 의지도 강하고 군민들이 지금 이 가야 유적이 이렇게 우리가 제철 유적이 많다는데 한번 의지를 가지고 발굴해보자. 대단하게 지금 열정들을 갖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 대적골 지금 현장이지요. 예. 지명과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적굴 입구에 있는 마을에 가서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담 조사를 실시를 했죠. 왜 대적골이라는 지명을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주민들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죠. 예. 왜냐하면 대적의 적자를 도적 적자로 해석을 하셔서 큰 도둑이 큰 숨어든 도둑이 그렇죠. 살았던 곳이 아니냐. 네. 골짜기라고 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 지명에서 적자를 쓸 때는 대체로 다 쌓을 적자를 쓰죠. 그래서 어르신들께 저희가 한번 가서 조사를 하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저희도 전혀 예상치 않게 초대형의 제철 유적이 거기 자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 골짜기에서 많은 양의 철을 생산해서 유통을 시켰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그 철의 이야기를 우리 현명하신 조상께서는 대적이라는 지명에 담아서 남긴 거죠. 그렇군요. 대단한 그런 지명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마 대적구를 두고 하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도 지금 이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위에서 열심히 지금 체계적으로 갖춰오고 있으면서도 진행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던데 이왕이면 모양새가 영호남의 화합을 꾀한다면 동시에 같이 우리 동부 지역도 같이 해서 등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죠? 예, 영호남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예. 또 양쪽 지역이 연계를 해서 세계유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음. 그 우리 전북에는 있는데 영남에는 없는 가야의 유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철과 봉수죠. 영남에서는 가야 사랑이 깊어서 오래전부터 가야 유적을 찾고 또 발굴하는 그런 일련의 학술조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 철을 생산하는 제철 유적이나 또 당시에 통신세도를 상징하는 봉수를 학계에 보고를 하진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전북에서는 전체가 제철 유적이고 또 우리나라 유일하게 삼국시대의 봉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전북 동부입니다. 아마 그 중심에 가야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전북의 어떤 철과 봉수 그리고 영남의 고분 같이 연계해서 담아낸다면 저는 세계유산으로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적골 지금 발굴 현장이 한창인데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곽장근 교수님께서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가야사 관련돼서는 고군분투해 오셨는데 지역에 연구하는 분들이 또 턱없이 부족해서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추진력을 가져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않나 그런 우려도 됩니다. 영남에는 가야사 연구하신 분들이 어쨌든 그쪽 지역에 많이 지금 계시잖아요. 뭐 다행히 젊은 고고학자들이 가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젊은 고고학자의 역량이 저보다는 훨씬 그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유적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사의 숲을 이뤄놨는데 고고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유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발굴 조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식의 부족에 의해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만큼 더 연구하기도 어려웠겠죠. 네.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와 남원시, 장수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자들도 늘어날 것 같고 또 훌륭한 젊은 학자들이 가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 전북의 가야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뭐 고고학 다룬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겨 하는데 예. 뭐 붓 가지고 이렇게 막 털어가면서 이렇게 또 채로 받치기도 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장수 대적골에서. 물론이죠. 예. 그 고고학에서 중요한 유적을 꼽으러 한다면 예. 제철이에요. 네. 그만큼 철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적이 중요한 만큼 발굴에 참여하는 고고학자들도 정성을 쏟아서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야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을 가지고 이제 되짚어서 가야라는 나라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도 가득하고요. 네. 장수에서 뭔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발굴을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30년 넘게 배낭을 메고 발품을 팔아서 찾은 가야 유적을 놓고 평가한다면 우리 전북 동부는 지붕 없는 가야 박물관이다라고 좀 꼭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어디를 가도 정말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릴 가야 유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조금은 바꾸고 가야 역사에 대한 재평가를 하신다면 그런 유적은 우리 전북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 전북입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박물관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하나 이제 그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 텐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이 기회이긴 한데 예산도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추진력도 생기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저희 전북의 가야를 담아내려면 가야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겠고요. 영남의 경우에는 유적을 찾고 발굴하고 정비를 해서 박물관에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활용 겸 체험까지 하고 있는데 가야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도 영남이 써내려가는 그런 그 가야 이야기를 우리도 잘 명심해서 담아내게 된다면 정말 그 전북을 뛰어넘어서 가야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30년 또 매달린 끝에 오늘에서야 이제 빛을 보게 되셨는데 혹시 유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이게 장수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예. 제가 봐서는 분명히 가야의 왕릉급 구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흙을 파내고 무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을 쓰신 그 집안의 후손을 찾아서 왜 거기다가 조상의 무덤을 쓰셨냐고 여쭤봤죠. 그 어르신 말씀은 우리는 그걸 산봉우리로 생각을 하고 무덤을 썼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너무 보기 좋고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명당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조상을 정말 명당에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거기다 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게 산봉우리가 아니라 1500년 전 예. 철을 생산해서 그 국력을 키웠던 장수 가야의 왕이 잠들어 있는 지하 궁정이죠. 즉 왕릉이죠. 왕릉이네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산봉우리처럼 보이는데 네. 그 자체가 무덤이에요. 그만큼 장수에서 가야의 역사를 남긴 장수가야는 그 국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국력의 실체는 철이었죠. 네, 그런 일도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발굴 과정의 에피소드로. 또 하나 제가 꼭 네. 해드리고 싶을 분이 제가 93년에 배낭을 짊어지고 장수군 천천면 그 삼거리 삼장마을 입구에서 한홍석 어르신을 만났죠. 저는 반가움에 이제 달려가서 어르신께 혹시 고려장을 좀 많이 보셨냐고. 그랬더니 어르신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다. 고름장을 너무 많이 봤는데 해마다 창을 들고 와서 그걸 도구를 해간다. 대체 언제 만든 무덤이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왜 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네. 마을 뒤에서 그렇게 많이 도구를 했다. 네가 한번 가봐라. 그 말씀을 듣고 저 혼자 이제 어르신이 말씀해서 산을 가봤죠. 예. 딱 가서 보는 순간 가야 토기편이 눈에 들어오는데 1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그 가야 토기편이에요. 네. 저는 충격이었죠. 사실 가야의 서쪽 경계는 백두대간이다. 선학들이 내린 연구의 성과죠. 다시 말해서 백두대간 서쪽에는 가야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이었는데 예. 오면이 장수는 백두대간 서쪽이고 금강 상류잖아요. 그리고 인문질에서 말하는 진안공원의 자리하고인데 거기에서 딱 눈에 들어온 게 가야 톡인 거예요. 야, 이건 충격이다 하고 주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산 전체가 고분인데 가야 고분인 거예요. 가야 고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의 왕국 얘기를 남긴 곳이 딱 한 개소인데 그게 장수예요. 그런 장수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장수가의 영웅은 그 할아버님이었죠. 고맙죠. 워낙 열심히 또 매달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또 하늘이 내린 그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의 그 우연이라는 게. 제가 해놓은 건 네. 없고요. 네. 하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제 나름대로 하늘이 도왔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지요. 예.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의 영호남 화합 차원 얘기 나오면서 가야사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 곽장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시험 삼아서 전북하고 제철 장수 치면 가야 관련돼서 쫙 이렇게 요 사이 최근 문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이 그렇게 이 제철 유물도 많이 나오고 가야의 중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시면서 좀 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사이 굉장히 가뭄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비가 내릴지 염려가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일상에서 물 좀 아껴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